이단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핵심 간부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가 기념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제27회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한국 교회사적 의미와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총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배와 공연을 활용한 특별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 순회예배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9일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을 포함한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고 JMS 전 국제선교국장만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JMS 2인자 정조은, 또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와 추행을 당하는 동안 병풍 뒤로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죄 행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들, 이들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6명에 대해 교주 정명석이 예수님처럼 사탄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세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한 교도들에게도 정명석을 예수보다 위에 있는 자로 신격화해 메시아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이며 그의 말과 행위를 거역할 경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면서 피해자들을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언론과 정명석은 JMS 2인자라고 부르지만 실제 JMS에서 맡았던 역할과는 다르다며 정명석에 대한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의 JMS 간부들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외 여교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JMS 전 국제선교국장만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도자로서 사과를 하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탈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날 재판 현장에는 평생 믿어왔던 JMS의 진실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온 탈퇴자도 있었습니다. 교리가 잘못 박히면은 이거를 이 관을 빼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아무리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고 말을 해도 단 1%에 대한 희망이라도 사실 다들 갖고 탈퇴를 하기도 해요. 인생을 다 바쳐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현장을 직접 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리며 검찰의 향후 입증 계획과 증인신문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올해 설립 45주년을 맞아 굵직한 기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준비위는 7일 간담회를 열고 17개 사업별 기념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준비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7일 총회본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김진범 부총회장을 비롯한 17개 준비, 사업본부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기념사업별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양병희 준비위원장은 45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백석이 한 가족이란 것을 확인하고 백석의 성숙함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교단으로서 변곡점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9월 9일입니다. 이 45주년은 적어도 우리 백석이 한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백석의 성숙함을 도모하고 또 세속화되어 가고
침몰해가는 이 시대에 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이날 간담회에선 45주년 기념대회 본부 이승수 목사와 총회관 헌당본부 이규환 목사, 백석인 한마당본부 이병우 목사가 45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노회와 교회의 참여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기념대회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회는 4달 중순을 목표로 총회관 헌당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혜롭게 총회관 건립이 마감될 수 있도록 기도와 모금에 적극 나서주길 독려했고, 이 밖에도 오는 20일 열리는 백석인 한마당의 전국노회 참석과 청소년 캠프, 차세대 목회자 교류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백석 다큐멘터리 제작과 역사 편찬을 각각 6월과 8월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제27회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교회사적 의미와 실제를 주제로 현재와 앞으로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제27회 정기 학술대회를 10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교회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백석대 이상규 교수가 한국장로교회에서 본 개혁주의 생명신학, 조병하 교수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오데솔라의 역사신학 개념에 따른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는 장로교회 신학의 역사를 5시기로 구분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재창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정체했던 시점인 1990년대 전후를 주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교회 성장의 정체, 영적 침체,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타락, 그리고 생명을 잃은 화석화된 신학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시간적, 무환경적 배경에서 배태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이런 상황에서 배태됐다는 점을 1990년대 이후 침체되고 화석화된 한국교회 상황에서 당시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된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었단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논저가 있지만 특히 한국 교회사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석대 이장영 박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교회의 공공성 확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배경이 성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방법을 좀 넘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기독교 윤리가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다음 대회는 오는 11월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총회는 공연과 예배를 활용한 특별한 기념식을 진행했는데요. 강현홍 총회장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풍물패 한월이 십자가 밑에서 사물놀이를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새역사 7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입니다. 기장을 의인화한 인물이 출연해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기장의 70년 역사를 보여주는 연극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기장이에요. 성은 여성이고요. 처음부터 이름이 기장이는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장총회는 1953년 6월에 설립돼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장은 창립 선언서를 통해 기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교단을 창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장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강현홍 총회장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강 총회장은 성도들이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지는 특성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며 성령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이면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부흥도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성령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새로운 기운, 새로운 사명,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행사 2부에서는 복음, 정의, 평화, 생명, 사랑 총 5개 주제로 진행되는 연극 형식의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장의 70년 역사를 영상과 배우의 대사를 통해 공연하고 행사 참여 성도들의 교회 사역도 상영했습니다. 이처럼 이색적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고 기장교단 성도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창문 너머로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강현홍 총회장은 이번 행사는 기장에 지나온 70년을 자축하는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넘어 국내외 평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기장은 내달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를 위한 기장인 평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7회 법교선 전국 순회예배가 10일 경북 북부 제3교도소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순회예배에서는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부터 수용자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선 구TV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든 책 희망교양곡을 교정시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 송진수 회장은 선교회원들과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향후 다양한 간증이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담안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이 책을 읽은 우리 선교 회원들이 그 모습에서 순수한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로고스, 호프 등 선상 선교로 알려진 OM 선교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틴스트릿 코리아 2023 컨퍼런스를 소개했습니다. 틴스트릿 코리아는 OM 선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 운동으로 타문화권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국제 청소년 선교 대회입니다. 오는 7월 31일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최할 컨퍼런스에는 호주 청소년 부흥 사역을 수년간 진행해온 캘럼 토마스가 주 강사로 나섭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성경 공부와 집회뿐 아니라 스포츠와 게임,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조은태 OM 선교회 대표는 선교지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틴스트릿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세우고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키워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등을 부정 취득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사판인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관련 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한 한국 20세 이하 U20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 피파 U20 월드컵을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피파 U20 월드컵 3, 4위전인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특히 이승원 선수의 이번 대회 공격 포인트 7개는 피파 주간 남자 대회 사상 한국 선수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이영 장관과 요세프 알베니안 사우디 중소기업은행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공동펀드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방한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국과 사우디 투자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동펀드는 사우디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조성 중인 1,954억 원 규모의 펀드에
한국벤처투자가 130억 원을 출자해 약 2,084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월국지구대에서 집단 탈주 사건을 벌인 외국인 피의자들의 신병이 출입국 당국으로 넘어갑니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박, 도주 등의 혐의로 검거됐거나 자수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된다고 전했습니다. 탈주범 10명 가운데 검거됐거나 자수한 6명은 모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신병이 넘어가면 강제 출국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돌입합니다. 11일 후쿠시마 TV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하는 방식으로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12일부터 약 2주간 벌일 계획입니다. 다만 시운전 때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측면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 방류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작전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11일 동부전선의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 블라호다트네 마을과 네스쿠우네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동부 및 남부전선을 따라 진격하며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공세를 개시한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한 후 발표한 첫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후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개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만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6년 만에 유네스코에 복귀합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리처드 버머 국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재가입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줄레이 총장은 1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의 복귀 의사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후 유네스코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10월 반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유네스코를 탈퇴했습니다.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마지막 학교 파업에 나섰습니다. 툰베리는 현지 시간 9일 학교 파업 251주째인 오늘 학교를 졸업한다며 더 이상 기후를 위해 학교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학교 파업은 툰베리가 2018년 8월 학교에 결석하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습니다.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여전히 덥겠는데요. 한편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9도, 광주 28도, 부산과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안전성을 두고도 여러 다른 해석들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최우선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계와 안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